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164조 증발, 집값 대세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 각국이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이 가장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 미국 연준도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고요. 호주 RBA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오는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붕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특별히 또 코로나 시대 때 저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타격이 오게 되는 뭔가의 그 연쇄적인 반응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블룸버그라는 그런 경제 전문 연구소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맞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젊은 층들이 자기들의 임금, 실질 임금이 감소를 하는 것을 크게 느끼면서 거기다가 또 거기에 이자까지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자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게 된다면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없고 휴대폰 살 수 없고 자동차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세계 경제가 거기에 또 연쇄적으로 침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침체를 봐야 된다. 디플레이션.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디플레이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그러한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국가가 바로 호주와 그다음 캐나다, 뉴질랜드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부채 비율에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국가의 부채는 높은데 개인의 부채는 좀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개인의 부채가 무려 100%나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부채 비율이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경제 주체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부채 비율 130%까지 올라갔던 이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와 대비해서 버블로 어느 순간에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호주 부동산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 드려왔고, 또 다른 분들과 의견과 좀 대조가 되는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이전 호주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5% 올랐을 때 20% 올랐던 적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는 국가 개인의 부채가 120% 수준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동산 시장 조정이 받는 부분이 큰 국가들이 몇 군데가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클랜드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시장에서 굉장히 이 부동산 시장 슬럼프가 크게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그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개입을 해서 모기지를 개인이 페이먼트 하는 것을 도와줄지, 얼마나 도와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표가 토탈 밸류, 그러니까 주거용 집의 토탈 밸류가 162조가 날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9월 13일 오늘인가요? 오늘 발표된 수치인데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162조면은 삼성전자 시총의 3분의 1 정도 부동산이 날아간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60조, 뭐 300조, 400조, 500조는 껌값으로 그렇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9천조예요. 9천조. 총 호주 부동산 토탈 밸류는 1경에 가까운 1경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십니까? 1경이라는 숫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1경에서 162빌리언은 그냥 굉장히 작은 수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거의 1% 정도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조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밸류만 1000조가 날아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몰아칠 경제 위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현재의 지금 그 실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45,200명이 증가해서 토탈 1000만 명 정도가 실주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가 총 인구가 한 2,700만 정도 되죠. 거기서 1000만 정도가 있는데 그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밸류가 1경에 가까운 호주의 이 상승 곡선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것인데, 그 꺾이는 정도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까지 꺾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은 이게 이 정도 뭐 반 정도까지만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당한 경기 침체와 충격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 그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밸류가 내려왔을 때 내가 집을 정말 사고 싶다 하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아맞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평균 주택의 평균 가격은 18,900달러 정도 하락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주거용 주택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뭐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하락했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내가 결국 집 사는 데 있어서는 뭐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똑같은데 너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입장에서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작은 수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천만 원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아껴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면은 그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기다림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강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내가 집을 사고 싶다라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가장 중요한 이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해서 호주 시드니 근처에 있는 그 집값이 호주 전체 주택 가치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니와 거기 그쪽 어디라고 해야 됩니까? 뉴사우스 웨일스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의 가격 움직임을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드니의 가격 하락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 대세 하락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사우스 웨일즈의 주택 평균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다양한 이제 가격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타스마니아 같은 경우는 68밀리언 정도 하죠. 6억 8천 정도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평균 가격들을 딱
보면서 앞으로 추세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딱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투자를 확실하게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집값이 반등을 해버려서 내가 지금이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에게 제공 드릴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뭐야, 집값이 내가 생각한 만큼 더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네 라는 그런 사인이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이 정보를 공유해서 집을 아예 못 사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언제나 동일하다. 여러 영상 가운데서 말씀드리고 있는 점은 동일한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 20%에서 30% 대세 하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들의 대출 불이행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률이 굉장히 최저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 위기는 올 수 있다. 그 경제 위기의 시발점은 이 젊은 층들의 생활비 압박,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총 주택 가격의 감소와 증감표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